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열차를 타고 가면서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지금 부산에 가 있으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펼친다. 교차로 가는 도중에 대전, 대구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오늘 하루 사이에 서울, 부산을 이렇게 교차로 선거운동을 펼친다라는 게 눈길을 끕니다. 이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을 하면서 조선일보가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발표한 이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가 한 5% 정도 앞서는 것, 이 결과가 제가 보고 있는, 제가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여러 정당의 자체 분석, 또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제가 분석하고 있는 여론 판세와 가장 근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동계올림픽도 열리고 있어서 눈길을 끄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청소년 축구 4강 신화의 주인공이었죠. 박종환 감독에 관한 이야기, 또 윤석열 후보에게 저주를 퍼부은 그 민주당의 이재명 선대위의 그 위원장의 얘기, 또 마이클 잭슨 얘기,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아침에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까 합니다. 먼저 송원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제가 방송을 잘하는 것이, 재밌고 유익한 방송을 잘하는 것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많은 분들이 구독자를 해주실 텐데, 제가 이렇게 굳이 구독,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는 게 좀 어줍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대선 선거 때까지 이렇게 부탁을 한번 드려볼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 지난 12일, 13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38.8, 이재명 33.2, 두 사람의 차이는 5.6%포인트 차이입니다. 그 다음 안철수 8.4, 심상정 3.1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지난 4일과 5일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3.3%포인트 올랐고 이재명은 2.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제 진영별로 집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3.7%포인트 하락했고 심상정 후보는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1987년 이후라고 하죠. 민주화가 된 이후에 7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렇게 후보 등록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지지율이 앞서가고 있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7번 모두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오늘 이 시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5.6%포인트 앞서가고 있다라는 부분, 윤석열 후보가 당선에 유력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5에서 7%포인트 정도의 차이, 이게 지금 여야 정당에서도 자체 조사를 해서 판세 분석하고 있는 그런 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부분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에 10에서 14%포인트 이재명에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부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안철수 후보가 어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이야기하는 여론조사 방식을 윤석열 후보가 받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건 쭉 해오던 이야기였고요. 어제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진 것이 내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제안을 했으니까 내일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답을 해달라. 여론조사 경선 방식에 의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입장인지를 직접 밝혀달라라고 했고, 제가 보기에도 내일 정도까지 윤석열 후보가 직접 밝히는 것이 예의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제안을 할 것인지,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이제 분명해졌으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제안을 해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러닝메이트로서 같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낼 것인지 이제談판을 통해서 해결해 보자 라고 하는 부분, 그런 메시지를 안철수 후보가 던졌고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적합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시점도 봐야 되고 예의도 봐야 되고
뭐 모양도 챙겨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제안을 하고 안철수 후보가 흔쾌히 거기에 동의하는 이런 어떤 모양도 생각을 해야 될 테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일단 당선 안정권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윤석열 후보가 그 열차에서 구두를 신은 채로 앞 좌석에 발을 올려서 그 다리를 쭉 뻗고 있었던 것, 이게 공중도덕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아주 좀 지나긴 했지만 2014년에 이재명 후보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흡연을 하는 그 사진을 공개를 해서 이재명은 그러면 공중도덕이 있느냐, 뭐 이렇게 또 공격을 해서 서로 지금 지지층들 사이에 감정적으로 충돌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실수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사과하면 됐고요. 윤석열 후보가 피곤해서 윤석열 후보의 말처럼 다리에 경련이 일어서 잠시 그 다리를 좀 올렸다 양해를 구하고 적절하지는 못했지만 그것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뭐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금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윤석열 후보가 뭐 그런 완벽한 사람이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된다,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실수한 건 실수한 것대로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아직도 지지할 사람,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소위 중간층, 유동층이지 않습니까? 그 유동층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그냥 사과하는 것이 맞지, 뭐 굳이 이재명이 그러면 뭐 흡연하는 것, 식당에서 흡연하는 것, 이재명 후보의 과거 잘못이 그런 것밖에 없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 축에도 끼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형수 쌍욕에 비하면은 그건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좀 심각한 것은 이재명 선대위 소속 그 무슨 위원장입니다. 뭐 이름도 이상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주술, 그러니까 볏짚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윤석열 후보다라고 지칭을 하면서 거기에 뭐 이렇게 바늘을 꼽는 식의 저주죠. 윤석열 후보의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 뭐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섬뜩한 이런 저주를 한 그 사진을 올린 것,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해당되는 그 남모 씨라고 그래요. 그 남모 씨가 자신이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었다, 윤석열 후보에게 일단 사과를 하고 자신이 뭐 선대위에서 사퇴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 선에서 그칠 수 있는 것인지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 경위를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저주, 뭐 과거에 무슨 조선시대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주술 이런 부분으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직 주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뭐 사지를 찢어 죽인다, 그런 사진, 볏짚으로 만든 그 인형을 바늘로 찌르는 그런 사진을 올리고, 이건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 안치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뭐 이렇게 해서 김건희 씨의 외모를 가지고 여성 비하, 여성 혐오, 이런 식의 노래를 지어서 이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된 부분, 참 저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에게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를 했어요. 부인에게, 전 국민 앞에서 부인에게 외모 평가, 이 외모가 평가받게 돼서 자기가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부인이 이런 공격을 받고 이런 비난을 받는 데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마이클 잭슨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클 잭슨은 정말 위대한 뮤지션이었고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에 소환이 돼서 사실 좀 민망하다, 마이클 잭슨의 명성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다. 윤석열 후보가 참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걸 뭐 무슨 가수가 만든 어떤 노래다, 예술 작품이다, 표현의 자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노래랍시고 발표를 하면서 그 마이클 잭슨과 김건희 씨를 섞은 그런 식의 그 사진을 쓴 것, 이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그 위대한 뮤지션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마이클 잭슨을 걱정하는 이야기까지 한 것, 여유 있고 격조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저질에 대한 대응은 이렇게 품격 있게 하는 것이 훌륭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차에서 구두에 대한 그 좀 너무 심한 비난, 적절한 비난은 또 모르겠지만 너무 심하게 비난을 하니까 이제 맞대응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재명이 그 식당에서 담배 피는 것 그걸 끌어올렸는데, 그렇게 맞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이클 잭슨 이야기를 하면서 좀 품위 있게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역시 윤석열은 이재명과는 다르다. 윤석열이 이재명과 같아서는 그게 얘기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 지금도 가끔 뭐 운전을 할 때나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듣습니다. 뭐 빌리진을 비롯해서 음악을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뭐 위대하다, 윤석열 후보가 위대하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작품, 노래를 들으면 언제나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0년, 40년이 훌쩍 넘은 노래인데도 전혀 세련미라든지 뭐 전혀 옛날 노래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지 않습니까? 역시 뛰어난 예술인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치환이라는 가수, 이렇게 수준 이하의 이런 행동을 하고 지금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듣는 사람이 알아서 평가를 해라 뭐 이런 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점잖고 여유 있게 이렇게 대응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품격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박종환 감독 이야기입니다. 4강 신화였죠. 그게 청소년 월드컵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1983년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우루과이나 멕시코, 뭐 축구 강국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억을 좀 소환해 보면요. 박종환 감독이 그 주인공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이끌고 가서 4강 신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축구 영웅. 박종환 감독이 올해로 나이가 83세네요. 여러 가지 주변에 뭐 이렇게 금융 사기도 당하고 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박종환 감독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먹는 것,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 배고픈 걸 해결하는 시절이었고, 이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도 세계에 나가서 뭔가 세계인들과 경쟁할 거리가 과연 있느냐? 뭐 축구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면이나 이렇게 체력적인 면에서 도저히 우리는 세계적인 수준에는 따라갈 수가 없다 하는 그 시점에 박종환 감독이 우리 청소년들을 이끌고 4강 신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지금 제가 기억해 보면 뭐 죽기 살기로 뛰었다라는 겁니다. 조직 축구의 승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조직력, 죽기 살기로 뛰는 그것 아니고서야 기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안 되는 우리가 세계 축구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4강 신화를 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박종환 감독의 이 4강 신화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도 세계 시장에서 열심히 하면, 죽기 살기로 하면 정말 해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줬다. 어쨌든 박종환 감독 하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셔서 지금 생활이 좀 궁핍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게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